안녕하세요. 네. 구미문화방송 대표 박용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희입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구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네. 구미를 살펴보면 사만시대, 그러니까 신라 이전의 구미는 사만 중에 진한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진한의 사벌국이 상주의 사벌국면과 낙동면 이런 것으로 보면 해평면의 낙산 지역은 사벌국의 속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벌국면이 주친 것으로 보이고 남쪽으로 낙산이 한 30km 정도 떨어져가 있습니다. 네. 서쪽에 김천의 간문국과 남쪽 낙산이 주치를 이동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최고 권력층은 상주 지역의 사벌국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삼국시대에는 구미 지역이 일선이라는 지명으로 신라의 북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낙산 지역의 일선은 사만시대의 진안의 사벌국에 합쳐졌다가 독자적이었다가 반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5, 6세기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신라 눌지왕 417년에 아도아상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네. 신라 초전지와 도리사 편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의 건국과 구미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후백제에서 이제 사남 금강을 이제 견훤이 세자를 삼으려고 하죠. 신금이 이제 모반을 일으키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견훤은 금산사로 유폐가 되게 됩니다. 그 유폐가 되자마자 이 견훤은 다시 왕건에게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신라에서는 견훤으로부터 네. 그 이제 경순왕이 포석정에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포석정이라는 곳이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 뭐 술을 마시고 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순왕이 그때 이제 미리 먼저 투항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후백제에 신금을 위시한 그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네. 남은 것은 이제 후백제의 신금과 그 신금의 일당이죠. 그 신금의 일당이 이제 남아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건국을 위해서 남아 있는 그 신금을 잡으러 네. 일단 견훤과 이제 왕건이 네.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오셔서 지금 이제 해평의 냉산에다가 태조산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평에 보면은 낙산에 칠창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칠창이 역시 마찬가지로 창고를 만들고 해서 이제 병참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1, 2천 전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 1, 2천은 지금 현재 감천입니다. 네네. 감천인데 그 당시에는 감천이 에덴 아파트에서 네. 그 고아공단으로 거쳐서 매학전까지 연결되는 아주 좁은 수리였어요. 그걸로 대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감천은 낙동강으로 지금 직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형태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북서쪽에는 견훤과 왕건의 군대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후백제의 잔존 세력 신금의 군대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전투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검들이라든지 발갱이들, 어갱이들 하는 이 지산 지역의 지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8년 고려가 건국되게 되는 것이죠. 네, 현일고등학교가 있는 고아읍 지역과 지산동은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연관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구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여말충신 그 야언길제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언길제 선생님에 대한 것은 그 조선 초기의 인물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반제영남 반제선산편에서 네. 방송을 하도록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한말 대한제국의 출범과 일제의 강제 합병 속에서는 왕산 허희 선생의 구국 항쟁이 있습니다. 이때 13도 장군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역시 독립군의 기초편에서 자세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 건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잘 아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편에서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9년도 이후에는 구미국단이 조성이 되고 네. 1978년 이제 구미시가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구미는 네. 산업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구미국가공단은 내륙의 공단으로 최초의 공단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전자학 산업으로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2004년도에 수출을 200달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바로 2005년에는 300억 달러에 달성하는 기염을 내뿜게 되면서 네. 엄청난 산업 다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뭐 지금은 수도권에 이제 규제가 풀려서 사람이나 산업이 그 수도권으로 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구미공단이 이제 그 잠옷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0년대 이제 우리 구미시는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사업을 네.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바라는 점인데요. 구미 산업도시가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그럼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 주도형 복합 사업입니다. 네. 네. 우리 구미시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미시는 이때까지 산업에 주력하여 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문화도 함께 즐기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가 시간에 잠만 자거나 다른 곳을 떠나서 여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저 서울 이제- 많이 다녔어요, 서울. 네. 예, 이제 우리 시민은 대구 위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생각이 모여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계획을 만들어 역할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산업도시로 성장해온 우리 구미시가 이제는 문화도시로 변모하는 것이야말고 운명인 것입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형 도시로 만들어야겠군요. 예, 구미시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간략하게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고 역사의 큰 변곡점에서 우리 선조는 역사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문화도시에서 우리 세대와 자녀들이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